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 더 플래너 채널의 제니입니다. 오늘은 CCL 시험에 관한 동영상을 만들 건데요. 제가 저번 11월 27일에 본 CCL 통역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와! 사실 제가 학원이나 과외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좀 불안하고 어디 뭐 물어볼 데가 없어서 답답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저처럼 이제 CCL 시험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공부한 자료와 뭐 공부 방법, 그리고 온라인 시험 어떻게 치러지는지, 또 시험에 관해서 몇 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들을 요약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먼저 CCL은 Credentialed Community Language라는 시험인데, 영어와 이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선택해서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이제 영어는 한국어로, 한국어는 영어로 통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이제 이런 증서를 주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시험을 통과한다고 해서 통역사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영주권 준비를 하실 때 CCL 포인트 5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정부 스폰이나 독립기술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먼저 공부 자료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Firefly라는 그 중국 어학원에서 배포한 자료로 공부를 했고요. 그 자료에는 74개의 대화 예시가 있는데 그것만 계속 돌려보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똑같은 그 카테고리가 2개가 나왔고, 내용도 70% 이상 족보랑 일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운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 시험 후기 읽어보면 이 족보에 없는 내용이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이 자료가 이제 영어, 중국어 버전이라서 중국어 부분은 제가 일일이 한국어로 따로 녹음을 해서 그걸 들으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공부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엉망인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실제 시험처럼 계속 그 녹음한 걸 들으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연습을 꾸준히 했던 게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리고 또 실제 시험 볼 때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이 녹음 파일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건 제가 혼자 공부하려고 녹음을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연습을 좀 하고 나서 다시 들으면 좀 약간 어색한 부분들도 군데군데 있었어요. 근데 진짜 혼자 공부하는 용으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녹음했어요. Translation Service Business. Hello, I'm Mark. How may I help you today?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호주에 막 도착했고 번역해야 할 중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공부 기간은 이제 4개월이고, 저는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처음 보는 형식의 시험이라서 공부 기간을 좀 오래 잡았어요. 근데 개인의 영어 실력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 시험만 좀 타이트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짧은 시간에 충분히 끝내실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1회독 때는 먼저 그냥 이 스크립트들을 그냥 보면서 입으로만 해본 다음에 이제 영어와 한국어로 녹음을 했어요. 아까 그 들려드린 것처럼. 그래서 1회독 때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어요. 대화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공부할 때도 그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공부를 했어요. 메디컬이랑 이제 리걸 부분이 가장 기출이 많고 또 빈출이라고 해서 이 부분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고요. 또 이제 법률이나 의료 용어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단어 외우고 약간 익숙해지는데도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회독 때는 그 스크립트를 보면서 이제 내가 내 녹음 파일을 만들고, 2회독 때는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통역 연습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나 이제 단어,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 이런 것들을 노트 필기를 해서 내 노트를 만들었어요.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게 한국어를 이제 영어로 하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외국인이랑 대화를 할 때 내 마음속에 한국어로 드는 그 감정이나 생각들을 영어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 프로세스가 이제 약간 뇌에 장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 하는 말을 들을 때는 내가 한국어로 그걸 굳이 바꿔서 들어오는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말하는 뉘앙스나 느낌 자체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한국말을 영어로 내뱉는 게 좀 더 편하고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는 게 좀 더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예를 들면 I understand that you'd like to get some information about your daughter Rebecca's medical examination. Is that correct? 라는 이 문장을 이제 직역하면, 당신이 따님 레베카의 건강검진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싶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맞나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할 수 있지만 전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서 따님 레베카의 건강검진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문장을 바꾸는 연습을 했고, 이제 이런 걸 다 노트에 적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좀 찾아보고 그냥 외우면 되는데, 이렇게 문장을 자연스럽게 구어체로 만드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회독 때는 이제 모르는 단어 찾고 자연스러운 문장 만들기에 집중을 해서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3회독 때는 녹음본도 있고 내가 만들어둔 노트도 있으니까 이제 하루에 5-6개씩 대화를 들으면서 실전처럼 연습을 해보고 진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놨어요. 막 이런 벽 같은데. 그래서 밥 먹거나 뭐 일하다가 쉴 때마다 이제 보면서 계속 익히려고 노력을 했고요. 4-5회독은 진짜 무한 반복이에요. 그냥 하루에 이제 10개 이상씩 하면서 일주일에 그 74개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끝내는 스케줄로 맞춰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데일리 공부 루틴을 보면 저는 시험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꾸준히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이제 아침에 공부를 하더라도 끝내더라도 저녁에 그 준비한 노트나 포스트잇 보면서 입에 계속 붙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 계속 외우고 이제 문장 구조도 입에 붙이고 이게 굳이 달달 외워야지라는 마음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 붙이려고 했어요. 한 5번, 6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외워지더라고요. 이제 시험 당일에 어땠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날짜가 확정이 되면 그 나티 기관이 아니라 담당 시험관 개인 이메일로 미팅 인비테이션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메일을 받으실 거고 시험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을 설치하시고 여기 시험 이메일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제 온라인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시험 감독관이랑 이제 같이 접속을 해야 시험이 시작될 수 있고 또 이제 미리 들어가도 딱히 별건 없는데 그래도 뭐 카메라 테스트, 뭐 볼륨, 그 오디오 테스트 그리고 또 뭐 그런 시스템 같은 거에 적응하실 수 있게 꼭 미리 들어가셔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을 한번 이제 훑어보세요. 시험 준비물은 이제 여권, 종이, 펜 이게 다예요. 그리고 한 시험 5분 전에 이제 들어가셔서 링크를 타고 접속을 하시면 만약에 감독관이 들어와 있지 않을 경우 좀 기다리다가 이제 들어왔을 때 서로 카메라를 켜고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고 이제 시험이 시작돼요. 그때 여권을 이렇게 카메라에 이렇게 비춰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 시험이다 보니까 방 검사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랩탑을 들고 여기저기 이렇게 방을 비추면서 아무도 없고 또 내가 뭐 노트나 이런 그 치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관이 시험에 관한 주의사항을 얘기해 줍니다. 사실 이때 너무 긴장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약간 뭐 대화 2개가 진행이 될 거고 뭐 이렇게 통역을 하면 되고 이런 시험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그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요. 또 볼륨이나 뭐 끊기, 뭐 인터넷 환경 이런 게 시험에 적합한지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때 샘플 오디오를 들려줘요. 처음 들려주는 이 샘플 오디오는 그냥 테스트하는 거지 절대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개 포인트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는 한 세그먼트가 끝나고 이제 통역을 하고 나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시그널을 줘서 다음 세그먼트로 넘어가 달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여쭤봤거든요. 감독관 분한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알아서 넘어가시는지. 근데 이게 시험 보는 사람마다 편한 대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통역이 다 끝났으니까 다음 걸로 넘어가 달라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감독관 분이 알아서 이제 눈치껏 그 시험 보는 사람이 조용히 있으면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감독관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로 통역을 할 때 내가 다 마무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통역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 달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생각해 보시고 좀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repeat에 대해서 한 대화당 한 번씩은 감점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안 쓸 이유가 없죠. 긴 세그멘트가 나올 때 쓰시고 그냥 Can you please repeat this segment again?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다시 들려줍니다. 한 대화에서 2번 이상 썼을 때 얼마나 감점이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나티 홈페이지에는 maybe penalized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한 대화에서 한 번씩 썼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셀프 커렉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가 한 통역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좀 깔끔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I'll correct myself 하거나 Sorry, I'll just say that part again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냥 다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 모르고 계속 감독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감독관이 나중에는 제가 한 2번 물어보니까 You don't have to ask my permission to correct yourself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I'll correct myself 하고 그냥 바로 다시 말씀을 하시면 돼요. 굳이 감독관한테 끊고 저 지금 수정하겠습니다. 할까요? 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커렉션에 대한 페널티는 그 홈페이지에 따로 언급이 없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저는 2개 총 대화에서 3-4번 커렉션을 썼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레코딩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실전처럼 꾸준히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순발력이 필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내가 이 대화를 듣고 바로 통역을 해야 된다. 이게 약간 좀 압박이 있어서 굉장히 진짜 긴장이 많이 돼요. 시험 볼 때. 그래서 이 상황에 계속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꾸준히 반복해서 통역을 듣고 연습하고
그러니까 듣고 통역하고 이걸 바로바로 연습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그 녹음했던 파일보다는 시험이 살짝 느리게 느껴졌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 긴장되다 보니까 이게 좀 횡설수설하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발력을 기르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게 이 시험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공부가 좀 지루하지 않게 했던 건데 살짝 그 상황에 감정이입을 하거나 연기 톤을 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색하거나 이거 자체에 신경 쓰느라고 공부에 방해되시면 절대 하지 마시고 혹시 그냥 저처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대화를 통역하는 시험이니까 상황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와 의뢰인, 뭐 의사와 환자, 아니면 관공서 직원과 뭐 방문자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들이 나오니까 이런 등장인물의 상황에 맞춰서 약간 내 감정을 이입해서 통역할 때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뭐 의뢰인을 대할 때는 굉장히 단호한 말투를 한다던가 관공서 직원의 말은 굉장히 친절한 말투로 통역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좀 섞으면서 하니까 연습할 때 뭐 지루하다거나 뭐 이런 게 좀 덜 하고 좀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개인적인 팁이니까 좀 맞는 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CCL 시험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자료와 방법, 그리고 온라인 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는지, 또 시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싶었던 부분들 이렇게 해서 요약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는 시험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한 통역에 너무 스스로 만족을 못하고 약간 좀 완벽주의가 있어서 약간 이렇게 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막 망한 것 같고 내가 정말 통과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 긴장하고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험 점수가 잘 나와서 그렇게 걱정을 했던 게 좀 약간 민망한 상황이었어요. 동시 통역사 분들처럼 완벽하고 매끄러운 통역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채점 기준 4가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지, 왜곡이 없는지, 빼먹은 부분은 없는지, 없는데 내가 추가한 부분은 없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만 초점을 맞추시고 정말 거기서 나오는 그 대화 자체만 깔끔하게 통역하시려는 그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무리 없이 통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PTE 시험보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훨씬 긴장한 시험이었어요. 이게 멘탈 관리와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할 때 내가 맞게 하고 있는지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그게 좀 힘들었어요. 약간 불안한, 혼자 하고 있는 그 불안한 마음. 그래서 저처럼 혼자 이 시험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 경험을 나눠봤는데요. 정말 잘 준비하셔서 꼭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최대한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